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 시간을 책임지는 시간 유민양의 경제 돋보기,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유민양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전국에 비가 내렸습니다. 태풍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직접적인 영향권이 아니어서인지 큰 피해는 없이 정말 시원한 비가 내렸는데요. 가물었던 우리 농촌에도 해갈이 됐을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5월 12일 경제 돋보기도 시원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동향돋보기에서는 이상기후가 감지되고 있는 홈쇼핑 업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상기온이 감지되던 홈쇼핑 업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실적이 조금씩 고꾸라지고 있는 데다 신규 사업인 모바일 쇼핑은 사실상 속빈 강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홈쇼핑 업체들은 또 지난 3월에는 갑질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가짜 백수호 논란에도 휘말렸습니다. 오는 7월에는 정부가 주도한 공영 홈쇼핑 출범도 앞두고 있어서 경쟁도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먼저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GS 홈쇼핑의 올 1분기 취급액은 8,9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정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22%나 감소하면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모바일 쇼핑 부문의 성장세만 두드러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분기 모바일의 취급액은 2,500여 원으로 전년 대비 103% 늘어났는데요. 하지만 TV 부문 취급액은 5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또 PC 기반의 인터넷 쇼핑과 카탈로그 부분도 각각 9.8%, 18.4%씩이나 역신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J 오쇼핑은 취급액까지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1분기 취급액은 1.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더 많은 7.9%나 감소했습니다. CJ 오쇼핑 관계자는 인터넷 상품 판매가 축소되면서 취급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영업이익은 모바일 마케팅 비용이 증가한 데다 IT 투자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CJ 오쇼핑에서도 역시 모바일 취급액 자체는 13% 늘었습니다. 하지만 TV 0.6%, 이커머스 2.4%, 카탈로그 27% 등 다른 판매 채널은 모두 이렇게 역신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홈쇼핑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모바일 취급고는 190%나 급성장했지만 TV 부분 성장률은 2.3%에 그쳤고 카탈로그 부문은 20% 정도 뒷걸음질 쳤습니다. 영업이익은 결국 20%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홈쇼핑에서 모바일 부문의 나홀로 성장세, 업계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반 채널인 TV 부문 신장세가 꺾이면서 모바일 부문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보려고 했지만 모바일에서는 취급액은 늘어도 좀처럼 수익은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TV 자체의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에 투자해서 거래액은 늘었지만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바일 부문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쿠폰이나 이벤트를 계속 쏟아부어야만 고객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또 앞으로의 사업 전망도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최근 가짜 백수호 파문이 커지면서 홈쇼핑 업계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또 백수호뿐 아니라 홈쇼핑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다른 건강기능식품 전반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GS 홈쇼핑과 CJ 오쇼핑의 식품 판매 비중은 약 10%를 차지하는데요. NS 홈쇼핑은 규정상 농수산물 관련 상품을 60% 이상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더 부담이 커 보입니다. 또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제품을 주로 취급해서 고민이 더욱 깊다고 합니다. 또 지난 3월 144억 원 규모의 과징금 폭탄을 맞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납품업체들에게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판촉비를 부당 전가한 홈쇼핑 업체들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CJ 홈쇼핑이 46억 2,600만 원, 그리고 현대홈쇼핑은 16억 8,400만 원, 롯데홈쇼핑 37억 4,200만 원, 그리고 홈앤쇼핑과 NS홈쇼핑이 각각 9억여 원과 3억 9천여만 원으로 1분기 당기순이익에 이 과징금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또 하나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 NS홈쇼핑이 다행히 무사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산을 넘었더니 또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는 7월 공영홈쇼핑이 개국을 앞두고 있어서 사업 환경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내수 침체 속에 경쟁까지 한껏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홈쇼핑 업계가 2012년과 2013년 호황기에 비해서 전략 상품을 찾기 어려운 데다가 사업 구조상 큰 반전도 없다면서 납품업체와 불공정 관행 이슈 등은 마무리되고 있지만 모바일과 관련된 비용 증가로 앞으로 실적 개선이 뚜렷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황세를 맞았었던 홈쇼핑 업계, 요즘은 다시 실현의 계절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업계 상황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동향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용어 돋보기에서는 아세안 경제 공동체, 이른바 AEC2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안 경제 공동체, AEC라고 하는데요. 바로 아세안 이코노믹 커뮤니티의 약자입니다. 바로 이 아세안 공동체가 바로 올해 말에 출범합니다. 아세안 경제 공동체는 상품과 서비스, 투자와 노동,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원칙으로 단일 시장을 추구하는 아시아판 유럽연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개국이 참여하고 총 인구는 6억 명에 달합니다. 또 GDP는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거대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가국들은 오는 12월을 목표로 역내 단일 시장과 생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인프라 및 물류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AEC가 출범하면 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전 세계 제조업 생산기지로 입지를 단단히 굳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AEC를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생산과 소비, 물류를 묶는 패키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트라의 보고서에 따르면 거대 아세안 시장 출범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생산을 통한 생산비 감축과 소비 유통시장 진출을 통한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요. 인도네시아 국민차로 통하는 일본 도요타의 키장이라는 자동차는 아세안의 여러 국가에서 공동 생산하고 있습니다. 바디프레스는 태국, 엔진은 인도네시아, 변속기는 필리핀에서 생산해서 조립된 완성차를 인도네시아에 판매한 겁니다. 이런 전략은 아세안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내 분업화가 고도화하면서 서플라이 체인 구축을 통한 메이드 인 아세안이 완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트남과 미얀마, 캄보디아 등지에서는 중산층 증가로 인한 유통 소비 시장 성장세가 뜨겁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및 주변국들의 격전지로 불리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화장품과 에어컨, 냉장고 등 한류 상품의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또 한류 프리미엄을 활용해서 우리 기업들의 시장 선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 미얀마 최대 쇼핑몰에 개점한 롯데리아 1호점은 개점 한 달도 안 돼서 하루 매출액 1,000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저개발국으로 익숙했던 미얀마에서 프랜차이즈 시장의 성장세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또 메콩강 개발 사업이 한창인 미얀마와 라오스, 캄보디아는 중국과 5개국을 연결하는 도로 그리고 철도망을 구축합니다. 인도차이나 반도를 통합하는 물류 거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태국도 한창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아세안 주변 국가의 국경 무역 그리고 중국과 인도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을 하면서 물류 허브 도약을 준비합니다. 특히 태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3자 물류 진출을 위한 중간 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세안 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한중일 간 치열한 시장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코트라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1970년대부터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철강 등 제조업체를 이전해서 아세안에 생산 기지를 구축해왔습니다. 또 중국도 아세안을 인도와 유럽 진출을 위한 중간 기지로 간주해서 인도차이나 반도의 통합 물류망 구축을 위한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기업들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상대적인 후발주자로서 불리한 점도 많지만 최근 아세안 시장에서 좋은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만큼 통합되는 역내 시장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적의 공급망 그리고 가치 사슬을 구축하는 등 시장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세안 통합시장 구축의 핵심은 일단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기업들은 아세안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산업 그리고 산업 현대화 작업 등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정부는 전략적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옵니다. 새로운 투자 시장 그리고 소비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세안 시장, 오늘 용어 돋보기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학 신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슈퍼 차이나라는 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슈퍼 차이나는 바로 지난 연말에 지난 신년기 특별기획으로 KBS에서 제작된 다큐멘터리를 책으로 엮은 겁니다. 슈퍼파워로 떠오른 중국의 부상을 다양한 프레임을 통해서 속속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본으로 전 세계 자원과 기업, 땅과 사회 기반 시설까지 거침없이 사들이면서 중국 중심으로 세계를 재편하고 있는 차이나 파워의 위협적인 모습들, 사실적으로 담아냈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도 마다하지 않는 강력한 외교 전략, 그리고 문화 확산과 미디어 지배를 통해 정신적인 영역에까지 영향력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소프트 파워 전략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중국의 권력 집단인 공산당과 그들이 내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흥미진진하게 파헤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화두가 된 건 바로 한두 해 전의 일이 아니죠. 전 세계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중국을 점찍고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피상적으로만 파악하고 중국에 진입한 많은 기업들은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실패의 경험을 맛봐야만 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기회의 땅이 아니라 중국 자체로 커다란 위협이라는 시각이 보입니다. 지난해 세계를 놀라게 한 알리바바나 샤오미 같은 중국 기업들의 도약은 한국 기업의 솔자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중국 자본이 투입돼 파헤쳐지고 있는 제주도는 앞으로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의 서막인 것 같아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의 원작인 KBS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슈퍼 차이나는 동시간 드라마 시청률을 넘어설 정도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KBS의 제작팀은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과 그리스, 아르헨티나, 케냐와 베트남 등 20여 개국을 방문하면서 차이나 파워가 어떤 방식으로 전 세계에 확대되고 있는지를 사실적으로 담아냈습니다.
또 200명이 넘는 정부 관료와 학자, 기업가, 그리고 일반 대중과의 인터뷰를 더해서 중국의 발전 현황과 중국이 세계에 가져온 변화를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슈퍼차이나, 새로운 슈퍼파워 중국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과 중국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책이 보여주는 중국은 정말 다채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약 4조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가진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기도 하고요. 또 세계의 투자 한도는 지난 한 해만 따져서 150조 원에 달합니다. 또 유럽의 상징인 아테네항과 남미 페루 광산, 그리고 아프리카의 잠비아 광산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동남아시아 유충지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인도양과 지중해, 아프리카를 잇는 항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힘이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총 6장으로 이렇게 슈퍼차이나를 분석합니다. 1장에서는 13억이라는 절대적 인구 규모에서 생기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보여주고요. 또 이 생산 대국에서 소비 대국으로의 전환에 숨어 있는 중국의 전략, 그리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다음 2장에서는 짝퉁을 넘어 세계 1위에 도전하는 중국 기업들을 소개합니다. 13억의 든든한 내수 시장을 통해 기초를 닦은 각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써서 짝퉁의 이미지를 벗고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3장에서는 세계 외환 보유고 1위의 국가인 중국이 세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머니파워의 실체를 파헤칩니다. 잠비아와 페루의 광산을 사들여서 광물을 확보하고 지중해의 전략 요충지인 그리스 아테네항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 세계를 누비는 중국의 자원 사냥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음 4장에서는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워서 이제 군사 강국으로 거듭난 중국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 견제를 뚫고 동아시아 패권국이 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도양을 장악하기 위해 진주 목걸이 전략을 구사하고 니카라과 운하 건설을 통해 벌이는 중국의 치열한 패권 싸움을 4장에서 파헤치고 있습니다. 다음 5장에서는 한국의 약 100배 크기를 자랑하는 국토와 그 속에 희토류를 비롯한 다양한 자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대륙을 종행으로 연결하는 고속철과 도로망, 운하와 공항 건설 등 인프라 건설을 통해 발전하고 있는 중국 대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6장에서는 CCTV 해외 네트워크 확대와 공자학원 건립, 할리우드 영화 산업 진출 등 문화 강국을 향한 중국의 소프트웨어 전략을 보여주고요. 마지막 7장에서는 붉은 전화기로 연결된 300여 명의 핵심 권력층,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는 8,700만 공산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중국 성립 이후 문화 대혁명을 넘어 개혁 개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공산당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내걸었는데요. 이 모습 사상적으로도 심층해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힘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분석한 슈퍼차이나, 우리 경제를 살아간다면 미치지 않은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을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슈퍼차이나 한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컬처앤이코노미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목할 만한 주식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식 한마디에서는 GS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GS의 먼저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1,980억 원으로 전분기 1,9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적자에서 벗어났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보다도 대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중에서도 GS 칼텍스의 기여분이 예상보다 더 좋았습니다. 정제 마진 강세와 합성수지 스프레드 호조에 힘입어서 GS 칼텍스는 3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보여줬습니다.
GS 리테일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담배 가격 인상으로 편의점 실적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오히려 수혜를 입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은 200% 정도 상승해서 역시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또 민자발전 3사, 즉 GS EPS와 ENR, 파워의 실적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합산 영업이익은 850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730억 원보다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호실적이라기보다는 작년 1분기 정기보수로 인한 이익 감소에 대한 기저효과로 해석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앞으로 2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분기에도 GS 칼텍스의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유가와 정제 마진 강세, 비정유 부문 회복 덕분에 2분기 GS 칼텍스의 영업이익은 역시 지금 1분기보다 3%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전 이익은 더 좋을 것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원화 강세로 환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주사인 GS는 GS 칼텍스의 순이익 곱하기 지분율을 매출로 인식하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상황이지만 GS 칼텍스와 GS 리테일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발전 부문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2016년 화력발전소, 즉 GS 동해전력 가동을 통해서 실적으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GS의 상황, 자회사들을 토대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용혜원 시인의 처음처럼이라는 시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처럼이라는 말, 참 흔한 말이지만 처음처럼 끝까지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용혜원 시인의 고백을 통해 처음처럼 사랑하는 법 함께 들어보시죠. 처음처럼 용혜원. 우리 만났을 때 그때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그렇게 수수하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처음 연인으로 느껴져 왔던 그 순간의 느낌대로 언제나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퇴색되거나 변질되거나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 만났을 때 그때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은 항상 설레고 기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지겹기도 하고 나쁜 점이 서서히 보이기도 합니다. 용혜원 시인의 시와 함께 다시 처음처럼 돌아가 보는 시간, 시청자 여러분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처음 같은 마음으로 경제돋보기 항상 유익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돋보기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한다고 하니까요. 당장 비가 안 온다고 우산 깜빡하지 마시고 항상 작은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오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